관심병사를 무조건 믿지 마세요. 관심병사에게 당한 썰. 고음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버거님,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썰랑썰레 잘 듣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썰랑썰레 들으면서 버티는 이제 막 30살 된 남자입니다. 저도 썰 좀 풀어보려는데 억울하면서 헌병이 싫어졌었고 영창 갈 뻔한 사건이 있었죠. 비록 영창은 안 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일병 막 달았을 때 저희 대대는 6개월 동안 해안 경계를 나갔는데 저는 6개월 동안만 훈련도 안 하고 해안 경계 가서 근무만 서고 끝나면 나는 6개월 뒤 상병이 되겠구나, 개꿀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하지만 제 군생활 중 꿀빨 것 같았던 6개월은 제 군생활 중 제일 힘든 6개월이 되었습니다. 힘든 이유, 제가 일병 때 말년과 짬밥 선임들과 근접 기수들이 많아서 줄줄이 전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럼 전역자들 자리를 신병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대에서 신병을 안 보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짬밥 선임들 휴가 나가고 정기 휴가자 휴가 나가고 저녁에 가까워지는 선임들 모든 과업 열애시키면서 진짜 초소근무 서는 인원들이 너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문제점은 잠이었는데 잠을 너무 못 자니까 근무 서다가 조는 일이 당연했고 근무 서다 중간에 쓰러질 뻔한 경우도 태반이고 서서 잠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계속 이런 일이 터지니까 소대원들이 지치고 저희 소대 간부들도 지치기 시작하고 제발 아무 신병이나 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지낸 지 4개월 뒤 우리 소대 막내가 일병이 될 때쯤 드디어 빌고 빌던 신병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힘든 해안 경계로로 인해서 반쯤 좀비가 되어 있던 우리 소대원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 마냥 신병이 있는 소초 상황실로 얼굴을 보러 갔죠. 신병 얼굴을 보는 순간 저 포함 우리 소대원들 희망이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살짝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얼굴. 신병이라고 치기에는 신병만의 패기가 없이 내성적으로 앉아서 책만 보고 있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있는 겁니다. 그때 소대장님이 저를 몰래 따로 부르더군요. 야, 땡땡아, 네가 일병 중에 킹이냐? 맞습니다. 너가 수고 좀 해야 되겠다. 대대에서 신병을 보내줬는데 좀 심한 관심병사라 그러더라고. 하필 이 시기에 관심병사를 보내주네. 암튼 지금 우리 인원도 부족한 때라 신병을 받긴 했는데 착하게 잘 대해줘, 알았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이랑 말이 끝나고 나가니까 선임들 포함 일병들을 전부 모이라고 하더군요. 야,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관심병사가 들어왔어. 아무튼 사건 안 터지게 잘 지내고, 그리고 땡땡아, 일병 땡땡땡, 야, 네가 신병 좀 잘 챙기고 너가 좀 도맡아라, 알았냐? 제가 맡겠습니다. 결국 그 관심병사는 제가 맡기로 하고 그 후 저는 힘듦이 더더욱 가중되는 걸 느꼈죠. 신병이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혼낼 때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관심병사랑 뭔 말도 못하고 선임들이 도리어 저한테 신병 관리 안 하냐고 혼내고 해안 경계는 꾸준히 힘들고 진짜 여기저기서 스트레스 계속 치고 올라니까 사람이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참았던 저는 결국 참았던 게 폭발하게 되는데 과업을 위해 소대원들을 단독무장을 하고 병기 들고 밖에 모였는데 신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신병이 나올 때까지 간부 포함 소대 사람들 전부 다 계속 기다리는데 얘가 20분이 다 되도록 안 나오길래 제가 찾으러 갔죠.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더군요. 야, 뭐해? 배가 아파서 화장실 들렸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와, 그때 갑자기 폭발하더군요. 결국 저는 신병한테 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병사라서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욕이랑 구타는 명세코 없었고 딱 잘못한 것만 말했죠. 야,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 이따구로 군생활 할 거야?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하겠습니다. 빨리 싸고 나와. 저는 내려가서 소대 사람들에게 신병 똥 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과업 마치고 저는 선임에게 끌려가서 관리 안 하냐고 호되게 혼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욕이랑 때리는 건 아니더라도 잘못된 거를 혼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 신병은 2번 정도 혼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리고 욕한 적 없습니다. 한 번은 깔깔이만 입고 계속 돌아다니길래 너 병장이냐? 복장 제대로 착용 안 해? 한 번 혼내는 거에 대답을 자꾸 우물쭈물거리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뭐라 그런 적이 있죠.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제대로 하라고 너의 말을 번역하면서까지 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2번 혼냈습니다. 하지만 칭찬받은 행동을 할 때는 제대로 칭찬해주면 지냈죠. 그러면서 걔도 점점 군생활 적응하는 것 같고 뭐라고 안 해도 잘하는 게 보이고 이렇게 그 생활하면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신병이 사고를 칩니다. 어느 날 대대장, 중대장, 늦게는 연대장까지 우리 소초에 오게 되었고 그 사이에 신병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병은 중대장과 같이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소대장이 저희한테 오더니 내일 헌병대 와서 소초 검사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삽 들고 나가서 맥심이랑 군생활 중 찍었던 사진 소초 근처 땅에다가 묻으면서 숨기고 그랬습니다. 근무 들어갈 때 실탄이랑 공포탄이랑 같이 받아서 들어간대요. 근데 이 신병이 근무지 들어가기 전에 소대장에게 공포탄이랑 실탄이랑 이상유무를 확인하는데 공포탄 탄창은 소대장에게 보여주고 몰래 공포탄 탄창을 장갑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탄을 열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할 때 소대장이 잠시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순간 장갑 속에 있던 공포탄 탄창을 빼가지고 실탄통에 있는 실탄 탄창과 바꾼 다음에 실탄 탄창을 삽입한 상태로 근무지에 나간 거죠. 진짜 아직까지도 생각해도 걔가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재빨리 움직였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근무수급 복귀할 때 근무자 선임이 그 신병한테 복귀하자고 하는 순간 선임이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땡땡아 이제 복귀하자. 해병님 먼저 복귀하십시오. 뭔 소리야 가자니까. 울면서 땡땡 해병님 먼저 복귀하십시오. 이상한 느낌을 느낀 근무자 선임은 소대장에게 애가 좀 이상하다고 무덤을 쳤고 근무 교대자들도 와서 신병 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함을 느낀 소대장은 다시 무전을 치면서 걔가 지금 뭐라고 말해. 저거 먼저 가라고 하고 근무 교대자들도 가라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야 우선 걔 총 뺏어! 근무 교대자들과 근무자 선임이 신병의 총을 빼앗고 탄창을 확인하니 실탄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저는 얘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침에 근무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 중 소대장이 저에게 오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너 근무복 벗고 나와라. 왜 그러십니까? 헌병대에서 너 조사하러 오랜다. 저는 얘가 내가 혼낸 걸 헌병대에게 말했구나 생각하고 소초 밖으로 나갔더니 중대장님은 행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너 구타했냐? 구타 안 했습니다. 진짜로? 맹세합니다. 근데 걔는 왜 너가 때렸다고 얘기해? 순간 저는 멍 때리게 되었고 걔가 진술한 내용을 헌병대 가서 듣게 되었죠. 가관이더군요. 근무 끝나고 오면은 머리 3대 쳤고 목소리 안 낸다고 명치 한 대 때렸고 축구 안 하면 가슴 쪽에 주먹으로 때렸고 그래서 억지로 축구를 시켰답니다. 또 화장실 가서 뺨을 3대 때렸다는 거짓말로 다 써놨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몸을 터치한 적도 없었고 심지어 때리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후임들한테 강조까지 했는데 제가 때렸다뇨. 꿈에서 처맞은 건지. 아무튼 저는 헌병대 원사에게 조사를 받게 되는데 자 너가 선택해. 길게 갈 건지 짧게 갈 건지 선택하는 거야. 너 때렸어 안 때렸어? 저는 구타한 적 없습니다. 그래 그럼 길게 가자 라면서 원사랑 저랑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죠. 야 어디서 1병이 2병을 때리고 있어. 거기다 관심병사 애네를 지켜주지 못하면 너가 인간이야? 전 때린 적 없습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했어. 빨리 인정할 거 인정해. 걔가 잘못한 거 2-3번 정도 혼낸 적은 있는 걸 저를 지목했는데 때리거나 욕도 한 적 없습니다. 너가 뭔데 걔를 혼내. 야 2병이 1병 상병 병장 권위 다 똑같은 거야. 혼내거나 그러는 거 간부들만 할 수 있는 건지 병끼리는 누굴 가르치거나 명령할 수 없어. 알았어? 이 말 들으니 저도 짜증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이러면 안 되지만 계급 생각 안 하고 할 말 다 하면서 개겼습니다. 어떻게 걔 말만 믿고 제 말을 안 믿으십니까? 그리고 병 계급이 동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부대장 왜 뽑는 겁니까? 저희 보고 신병 올 때 모르는 거 가르치라고 잘 부탁하라는 말을 왜들 하시는 겁니까? 원사님은 그러면 저 영창해 놓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이 개새끼가 발로 갔다 한 대 차버릴라 어디서 말을 막 해! 저는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그날 저는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사는커녕 혼나기만 하고 이틀 뒤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소초로 복귀했죠. 중대장님은 헌병대에 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는지 계급을 걸고 저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잘 해결해보자고. 이틀 뒤 저는 헌병대로 다시 갔고 저는 또다시 이틀 전처럼 저를 쪼아대면서 변호사 선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갔죠. 근데 원사가 말을 하더군요. 너 운 좋은 줄 알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걔가 너 처벌 원하지 않고 봐준대.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변호사 부른다니까 신병이 똥출 탔는지 원사에게 계속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구락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요. 허나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구타가 확실해지면 가해자는 영창을 보냈는데 저는 때리지 않았다고 신병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신병 옷을 벗겨도 구타 흔적이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 우선 처벌은 안 시키고 제가 변호사 부를 걸 방지해서 저한테 피해자가 봐준다고 하고 이 사건을 저 몰래 연대 헌병대가 아닌 사단 헌병으로 보내고 사제 재판 쪽으로 의뢰까지 해서 사건 조사를 계속했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증거 불충분으로 몇 개월 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영창과 전출을 안 가게 되었고 신병은 저희 중대에서 본부 중대로 전출 갔죠. 그 후 저는 다시 해양경계 일상으로 돌아가고 제가 상병이 되는 6개월 힘든 해양경계를 마치고 드디어 대대로 철수했을 때였습니다. 대대에서 지내면서 상병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때쯤 어느 날 담배를 피우는데 본부 중대 후임을 만났습니다. 야 잘 지내냐? 아 어떤 놈 하나 때문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누구? 관심병사 신병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아 그 새끼? 내가 때렸다고 이 헌병대에 이빨 까고 나 영창 보내려고 그러는 애잖아. 걔가 왜? 와 진짜 미친놈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얘 그냥 관심병사 아닙니다. 진짜 군생활 꿀 빨라고 지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본부 중대 후임이 하는 말인 저는 그 신병 때문에 개고생한 게 생각했더니 더 화가 났죠. 본부 중대로 전출간 신병은 인사과 행정으로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들과 과업할 때 몰래 내무반 들어가서 TV 켜고 침대에 누워서 과자 까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내무반 앞에 지나가는 간부가 뭐하냐 라고 혼내려고 했는데 한번 사고 친 관심병사를 좋게 타이르기만 했지 혼내지도 못했답니다. 또 휴가가 나가고 싶어서 그런지 수첩에다가 나가고 싶다고 계속 적어가지고 수첩에다 도배를 해놔서 결국 휴가를 내보내줬고 또 어느 날은 휴가 또 나가고 싶은지 본부 중대장 앞에 찾아가서 휴가 좀 달라고 안 주면 힘들다고 막 했답니다. 하지만 적당히 하라고 휴가 못 준다고 남자가 군대 와가지고 이런 것도 못 참냐면서 막 혼냈다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대장실로 바로 갔고 대대장한테 휴가 안 주면은 완전 막 나 뒤집을 거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 휴가를 받아서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휴가 나간 뒤 걔 SNS를 보니까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노는 사진 막 올라오고 댓글에다가 친구들한테 군생활 잘하고 있고 남자라면 해병대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본부 중대 가서 항상 죽을 상이었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완전 본부 중대를 쥐락펴락하고 미치겠다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인간이네요. 결국 꿀 빨라고 생쇼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걔 때문에 제가 개고생한 거는 시간 버리고 그런 거 다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저녁 전까지 그 관심병사는 계속 인사과에 있었고 새로운 신병들이 인사과에 들리면 그 관심병사는 저희 중대랑 특히 제 욕을 하면서 신병들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억나는 게 저녁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관심병사 패복을 봤는데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야 철드는 것 같다라는 글 보면서 어이없어서 웃음이 터진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진짜 관심병사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정당하게 맞은 바 할 일을 다 하고 지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써보니 별 내용 아니네요.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 다 있다는 거 저 때 군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미친 새끼 썰 써주신 우리 고음님 감사합니다. 그냥 패지. 저 정도면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패지 그냥. 원래 너무 길어서 마무리 멘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난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저럴 거면 군기도 빡세고 군생활도 빡세게 하러 가는 해병대를 뭐하러 지원해서 간 거야? 왜 간 거야? 걔 어이가 없네. 답답해.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다른 사람들 이용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잠깐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당신한테 이용당할 만큼 그렇게 하대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계급에 맞게 행동하세요.